안녕하십니까.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중2 학생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더 이 학생에게 특별히 말하면 더 요약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약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들을 남겨야 되는지 이런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요약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녹화합니다. 자, 자원의 의미. 그럼 자원만 남기고 자원의 의미니까 당연히 빼도 됩니다.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면 당연히 생활에 쓰이겠죠. 그러니까 유용이란 단어는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야 돼요. 쓰이는 자연물질이다. 자연물질 중, 자, 자연물질, 유용, 자연물질.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개발. 기술 개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기술 개발, 가능하고, 경제성, 돈이 없는 거는 자원이 아닐 수 있으니까, 경제성, 그리고 기술 개발, 경제성. 1, 2. 그러면 자원은 유용한 자연물질, 기술 개발, 경제성, 이렇게 돈이 되는, 이렇게 단어들. 그러면 이거 가능하고, 기술 개발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경제성을 당연히 지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안 쓰고 자원 쓴 다음에 그 특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변성, 뭐가 변할까요? 가능하다, 변하는 게. 문화적 차이, 과학기술의 차이, 경제적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변한다. 그러면 가치가 변한다. 가변은 가치가 변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가치가 변화한다. 근데 문화, 과학, 경제 수준 이렇게 다르겠죠. 문화, 과학, 경제 수준. 자, 그러면 이걸 쭉 지워요. 그럼 오일 샌드는 뭐냐? 샌드는 모래인데 모래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걸 모래에서 걸러내는 기술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별로 호응을 못 받다가 지금 석유값이 올라갔죠. 자, 석유값이 올라갔어요.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일 샌드에서 모래하고 기름하고 뒤범벅된 데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이 늘어났어요.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올라갔어요. 석유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지금도 석유를 많이 쓰죠. 기름을 많이 쓰이는 환경과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샌드의 가치가 변했어요. 가치가 변한다. 됐죠? 자, 이렇게 차이, 이걸 안 써도 문화, 과학, 경제만 써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일샌드. 자, 편제성, 존재한다. 편은 치우칠 편, 쪽쪽 편. 자원을 찌우고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지 않으며 일부에 집중되어, 치우칠 편입니다. 일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자원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자. 이제 생산지에서, 사우디 같은 데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죠. 소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걸 소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인 석유, 이게 자연물질이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자원을 수입하고 수출합니다. 이 나라는 수출을 하고 이 나라는 수입을 합니다. 자, 수출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수입하고 이거는 수출하죠. 자, 유한성,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처럼. 이거 쭉 지워지고 매장량 묻혀 있어요. 대략적으로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유한성. 그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있을 유죠. 그래서 유한성입니다. 자원의 고갈, 다 없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자원을 절약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같은 거, 센제에서 태양에너지 같은 걸로, 신재생, 풍력 같은 걸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청정에너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빛으로 태양광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특성은 가편유, 유가편, 유편가, 가유편, 가편유, 유가편이네요. 자, 이걸 놓고 이렇게 해요. 이건 유한성, 이거는 가치가 변하는 거, 이건 편제성. 가치가 변동된다, 유한하다, 편제되어 있다, 이런 특성이 되겠죠. 자, 에너지 자원, 파란색으로 해야겠네요. 에너지 자원은 에너지,
동력,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는 원료가 되는 물질. 그죠? 전기 에너지도 있고, 비즈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력 에너지도 있고, 수력 에너지도 있고, 재생 여부에 따라서 다시 재생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 여기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빛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비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한번 쓰면 다 타면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재생되지 않아요. 비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물 왔다 갔다 계속하고, 풍력. 그죠? 풍수열, 풍수태, 태풍수. 합쳐서 태풍수. 재생 에너지 좀 뭐라고요? 태양열, 풍력, 수력, 태풍수. 태풍은 물 내리죠, 태풍수. 이렇게 있고요. 화석에너지는 화석. 옛날에 그 공룡시대에 동물들이 묻혀가지고 석유가 되고,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석탄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석유, 기름이죠. 국제적으로 이동이 많아서 수입, 수출이 많이 돼요. 자, 석탄은 딱 난방으로 쓰기도 하지만 제철 공업에 석탄, 코크스, 무연탄 같은 거는 같이, 코크스, 무연탄 같은 거는 철하고 같이, 석탄하고 철하고 섞어서 굉장히 뜨겁게 온도를 많이 올립니다. 철하고 섞어서. 아주 뜨겁게 만든 다음에 녹이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불을 떼서 발전을 하니까 이 석탄을 여기다 화력발전소, 석유도 쓰기도 하지만 석탄이 가격이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쓰기도 하고 제철공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철공업은 특별히 알고 있어야겠죠. 화력발전소는 알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석유, 국제이동, 그 다음 많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석탄, 제철, 화력발전 이렇게 연료 안 써도 충분히 되겠죠. 밑도 안 써도 되고 전부 다 조금씩 더 간단하게. 자, 천연가스는 이렇게 석유가 있으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땅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기 전에. 자, 그런데 요 석유에서 요게 가스로,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탑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이 좀 덜 생겨요.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깨끗한 에너지. 하나도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는 덜 생겨요. 그래서 이 가스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가스를 뽑아내서 쓰죠. 천연적으로 된 가스. 그렇죠. 내추럴. 그럼 LPG가 있고 LNG가 있는데 LPG, LNG. 그죠? 가스. 내추럴 가스. 그죠? LNG, LPG. 프로판 가스고, 이거 메탄 가스. 그러면 이 브루스타 같은 데서 하는 조그마한 통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버스를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천연가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어요. 자, 물 자원의 특징. 지구상에서 물도 자원이 되죠, 이제. 물 자원. 왜? 병에다 담아 팔잖아요, 이제. 지구상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은 전체 1%에 불과하다. 물 자원에서. 바닷물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은 1%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거, 적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게 생기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원 외교, 자원이 풍부한 나라, 국가하고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하고 그러죠. 에너지도 공동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적 개발을 하는데 원조, 돈을 벌어서 개발을 하도록 도우면 나중에 공동 개발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해서 나라끼리,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협정을 맺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협정을 맺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원 외교, 다른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국가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에너지도 공동 개발하고, 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이제 공동 개발도 하게 되고, 수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끼리도 이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무역, FTA, 자유무역 협정. 이게 F가 프리고 자유고, T가 트레이드, 무역이고, 이거는 협정, 뭐,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거 되겠죠. FTA를 체결합니다. 자, 다음에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네, 신재생 에너지 아까 그랬죠. 태풍수라고 태양력, 풍력, 수력 이거요. 태양빛에 의해서 풍력, 그쵸? 수도, 인력, 물, 태풍수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는 신에너지, 지금까지 사용하는 에너지, 화석연료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그쵸? 석탄을 액화가스로 만들었어요. 가스. 액화가스로 만들면 가스가 더 잘 반응하죠. 그래서 오염이 좀 더 줄죠. 재생에너지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사용 후에 일정한 시간이라면 다시 보충할 수 있어요. 태양빛도 보충할 수 있죠. 바람도 보충할 수 있죠. 물도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오니까 순환하니까 보충할 수 있죠.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열광이네, 열광하겠네요. 계속해서 이용하면 열광합니다. 태양열과 광, 태양열과 광, 계속해서 열광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공급이 무한합니다. 태양에서 거의 무한이죠. 재생이 가능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오염이 좀 적죠. 오염도 적고 재생도 되고 무한하고 기술 개발이 중요해요. 그럼 무슨 기술 개발이 중요하냐? 똑같이 태양 전지가 있을 때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전기를 5를 만들 수도 있고 50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태양 전지판의 효율 얼마나 더 이게 더 능력이 좋은 태양 전지판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개발에 드는 비용이 큽니다. 이거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현재 수준에서. 자, 지구가 온난화, 따뜻할 온, 더울난, 지구가 온난화 된다고 해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상승, 올라가는 거죠. 상승, 지구 온난화. 그럼 온난화 상승. 원인은 산업화, 공장이 많이 생기고 도시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석유하고 석탄도 많이 사용하겠죠. 화석연료로. 이제 이 석탄은 두 개로 많이 쓰는다겠죠. 철을 만들 때 하고 화력 발전할 때 많이 쓴다겠죠. 그럼 철이 있어야 화력 발전을 해야 전기가 생기고 철을 내야 산업의 기계를 만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화석연료, 이 이름이 석탄, 석유 석탄을 화석연료라고 했죠. 화석은 뭐냐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건데 이게 동물성이면 석유, 식물성이면 석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되고 무분별한 산림물질. 그 나무를 잘라야죠. 왜? 나무를 잘라야 이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뭐 쇠만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산화탄소, CO2를 많이 없애야 되는데, 그쵸?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화석이 탄소 성분이 있어요. 거기다 산소랑 결합해서 불이 나요. 뜨거워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없애줘야 되는데 산림을 다 벌채를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게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CO2. 이산화탄소. 그래서 온실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걸 꼭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감싼 것처럼 그러면 꼭 비닐이나 유리로 지구를 꼭 온실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뜨거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차 기온이 상승돼 버려요. 상승.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니까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적어지고 입기류가 늘어난다고 오늘 기사도 났어요. 빙하, 얼음이 죽어져요. 남극하고 북극에 있는. 그러면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이 죽으니까 이게 녹아요. 물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다 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해안에 낮은 땅 있는 데가 일부 섬들이 점점 가라앉아요. 자,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산업화 도시화가 됐어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요. 산림도 잘라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늘어나요. 가스가 늘어나서 온실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빙하도 줄어요. 빙하 줄니까 해수면 높아져요. 빙하가 면적이 감싸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빙하가 물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이렇게 얼어 있는 게 이게 녹아가지고 이 물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요 솟아있는 요게 물로 딱 퍼져버려서
그게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섬이 있는데 해수면이 여기 있다가 땅이 여기가 저지대죠, 낮은 지역. 물이 여기까지 또 높아져요, 이렇게 해수면이. 그러면 요만큼이 침수가 되죠. 저지대. 낮은 섬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갤실이 나온 섬은 이렇게 덮여서 없어져 버리죠, 섬이. 일부 섬이 침수해서 없어져요. 또 거기다가 이렇게 오존이라는 O2 지구를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게 산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O2층이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 이렇게 오존층이 여기인데 탄소가 있어. 염화불탄소라는 탄소를 배출해. 그렇게 되면 이 탄소랑 이 오존이랑 결합해버려서 이게 구멍이 나버려요. 이렇게 구멍이 나버려요. 그럼 태양빛이 직접 들어와요. 이렇게 오존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태양빛이 들어오니까 피부에 암이 생기거나 눈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 백내장이 발생을 증가하고 직접 맞으니까 직사광선을 맞으니까 수확량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직접 들어와 버려요. 직접 들어오면 피부암, 눈에 하얗게 끼는 거, 그다음 농작물 수확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주요하게는 특히 남극과 그 주변에는 구멍이 뚫리니까 오존에 구멍이 뚫리니까 얼음이 다 녹아버리죠. 피부암은 자외선 차단제. 눈은 선글라스 이런 걸로 보호를 하죠. 자, 거기다가 사막화가 됩니다. 사막 주변에 건조해요. 건조한데 반건조 지역이 원래는 반만 건조했는데 점차 이 반도 아니고 다 건조해져서 사막이 늘어나요. 그게 사막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막화. 오랜 가뭄이 있어. 가뭄이 있고 인간이 과도하게 너무 심하게 농경이나 목축을 해서 다 뜯어먹어버려. 풀을 다 없애. 숲도 없애고 농경은 숲을 없애고 목축은 풀을 없애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 근데 가뭄이요. 그럼 풀이 없어. 그럼 농경지도 없어져. 식량도 부족해. 이게 숲이 있으면 숲이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을 품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숲이 없으니까 다 증발하고 없어져서 물도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배고파. 기야. 배고픔. 굶어. 배고픔이 발생하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가. 주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동부의 사헬지대. 모래 지옥이요. 모래 지옥. 헬 지옥. 모래 지옥.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모래가. 중국 북서부의 내몽골 지역. 여기서 모래바람이 황사가 돼가지고 극동풍,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쏟아놔, 황사를. 자, 열대우림. 그러면 열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열대죠, 열대. 여기에 적도 있는 데가 열대. 그 다음에 여기 사바나 건조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온대지역. 여기는 건조지역. 여기는 열대지역.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되는데 냉대, 한대. 열대지역에 요게 열대지역에 아마존 숲이라든가 이렇게 녹색 숲이 굉장히 많아요. 열대우림, 우거진 숲이 많아요. 우림. 이게 파괴돼. 그 생물들이 종류가 감소를 해. 원인은 여기에다가 아마존이에요. 여기 아마존 숲. 여기다 나무가 많아. 우거진 큰 게. 그래서 다 잘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내고 화전을 해요. 화전. 불을 낸 다음에 농사를 져. 화전농업. 그다음에 목축도 하면서 땅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숲이 없어져. 개갈은 땅을 개척하는 거. 숲이 없어져. 숲이 없어지니까 지구온난화가 속도를 높여. 가속. 생물종도 다 죽어. 자, 결국 온실효과는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태양빛이 빨갛게.
빨갛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반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뭘 쳤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막을 쳐버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오다가, 통과하게 오긴 와요. 다시 이렇게 튕겨서 다시 들어와. 그래서 잘 못 뻗잖아. 그래서 열이 온실가스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흡수돼서 지구가 또 뜨거워져. 그래서 점점 이게 뜨거워져요. 특히 염화불화탄소, 다른 말로 프레온가스라는 게 있는데, 헤어스프레이나 냉장고, 에어컨들의 냉매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 오존하고 잘 결합해서 오존이 사라져. 또 거기다가 자,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는 이렇게 CO2가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그랬죠. 뭐 화석연료를 떼면 이게 탄소야, 탄소. 이 탄소가 낮게 사용된다는 것은 이렇게 화석연료를 이게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CO2가 덜 쓴다는 건 이게 이제 녹색, 그린 성장이에요. 깨끗하게. 환경에 친하게 더 가깝게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여 환경 보존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은 뭐냐면, 발전을 하려면 파괴를 해야죠. 근데 이거를 계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 발전을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쓸 수 있도록 아껴 쓰면서 이렇게 쓰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성장하기는 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고갈시키지 않게 이렇게 쓰는 게 환경 친화적이니까 그린입니다. 그린 성장, 녹색 성장. 자, 환경 마크가 있네요. 친환경적이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환경 친화적 상품이라고 이제 표시를 주겠죠. 환경 마크 표시. 자, 또 보시면 황사, 발원지, 발생하는 근원이 어디냐? 중국 아까 몽골이라 했죠. 몽골 상각지대, 중국 북부의 몽골. 여기서 황토, 노란 흙인데 여기서 먼지가 생겨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높은 지역의 바람을 타고. 봄철에만 합니다. 왜? 편서풍. 왜? 서쪽에서 옵니다. 서쪽 편에서 옵니다. 편서풍. 서쪽평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면 엄청 많이 날아가네요. 그런데 이게 이게 노란 황사 먼지가 이게 목 쏘고 들어가면 호흡기, 코, 입, 호흡기. 그다음에 눈병. 그다음에 정밀한 기계는 이 작은 먼지가 자꾸 들어가면 먼지 쌓이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햇빛이 딱 차단돼가지고 햇빛을 농작물을 많이 받아야 하는 농작물은 뿌연 황사 때문에 햇빛량이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화렵수는 이파리에 여기에 먼지가 쌓이면 그죠? 광합성으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빛을 못 받게 하죠. 거기다가 잘 안 보여요. 멀리도 시야를 방해해서 자동차가 뿌옇게 보이고 항공기가 가는데 저쪽 끝에가 잘 안 보이니까 조심조심 가고 그래야겠죠. 이런 영향이 발생합니다. 자, 산성비는 비가 내리는데 이게 산성과 염기성이 있어요. 산성, 중성, 염기성. 염기성은 알칼리라고 하는데 산성, 중성, 염기성. 물은 중성이에요. 물. 자,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자동차에서 이게 전부 다 불을 떼요. 그러면 황하고 산소하고 화학결합한 성화물이나 질소탄화물, 질소하고 산소하고 화학결합한 물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산화물은 똑같아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황, S나 질소, N, SNS, SN 이것 등이 빗물에 녹아 그러면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그러면 산성을 띠면 염산 같은 거는 막 다른 거랑 막 결합을 해요. 빨리 잘 결합해요. 그러면 이 강과 호수가 산성화됩니다. 근데 이 물이나 물고기 뭐 이런 거는 그 중성이나 염기성인데 물고기 먹으면서
물고기가 산성이 되면 죽습니다. 산림도 산성이 되면 죽습니다. 문화재도 건축물이 부식되면서 다 녹아는 버립니다. 염산을 놓으면 막 살이 녹고 물건이 녹는 것처럼.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면 공업지역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날라요. 현서풍을 타고 주변 지역이나 국가로 막 이동합니다. 하늘로.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이게 황산화물, 질소탄화물 이런 것 등이 강한 산성을 만들어서 비로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산성비는 내리면 쇠도 녹여요. 조금씩 부식시켜요. 쇠도 녹죠. 자,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를 다시 조합시켰어요. 원래 있었던 농산물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GMO라고 합니다. GMO. 콩 같은 거 대표적이죠. GMO. 그래서 본래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그래서 원래 번식 방법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의, 그러니까 자연적, 원래 기존의 번식 방법은 자연적으로 그냥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를 지닌 물질, 농산물을 개발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GMO 굉장히 많이 재배합니다. 1억 4천만 헥타르. 이 중 미국이 45.1%, 브라질이 17%, 아르헨티나, 인도 이렇게 재배가 되죠. 그래서 GMO는 콩, 옥수수, 모카, 유채. 자, 콩, 이 사료로 많이 씁니다. 사료, 콩과 옥수수 사료로 엄청나게 사료로 많이 써요. 자, 모카는 옷이니까 상관없겠죠. 유채는 기름을 많이 짭니다. 기름. 영양소도 높아지고 생산 비용도 감소를. 왜? 병충해 하나가 강해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돼요. 대량도 생산해. 대량으로 싸게 생산해서 많이 먹여. 그래서 식량 부족 해결하다고 하는데, 인체에 유해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을 강제로 만들었으니까 다양성을 늘린 것 같지만 훼손됐다. 자연적인 다양성.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다양성을 늘렸다가 아니라 훼손한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죠. 불확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인 콩을 더 먹죠. 그래서 이게 싸요. 대량으로 싸게 생산해서 많이 먹이려고 만들어서 싸요. 그래서 기업체, 미국의 기업체들, 농사 기업체들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비행기로 농사 짓고 하는 데서 많이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자, 이거는 로컬 푸드 운동은 뭐냐? 해당 지역, 로컬은 지역이에요. 로컬. 지역이라는 뜻이죠. 로컬. 지역 음식, 향토 음식, 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주자. 먹거리 안정성으로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냐. 수입한 것보다 안정적 성능으로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돈 벌고 지역도 발전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로컬, 지역 살리기 운동.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대를 강화해서 생산자가 농민이면 농민이 아파트 분여해. 소비자, 아파트 분여해. 랑 연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량으로 안 하잖아요. 지역에서 작게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온실가스도 감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드 마일리지 감소, 탄소 마일리지, 독드 마일리지 감소. 확인해봐야겠네. 독드라는 게 있나? 자, 생태 관광은 그 생태가 생물 모습이야. 생물 환경 보호와 지역 문화 인식이 중요한 이런 환경은 보호해야 돼 하는 게 생태 관광.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나라 영역 땅 지역 영토 지역이 어디냐? 국가의 주인된 권리, 주권님이 지는 범위로 국경선, 나라의 경계선, 영역, 영토, 우리나라 영토, 국경선. 국경선은 뭐냐? 자연적인 경계가 많이 하죠. 산맥이나 하천 등에서.
근데 이제 위니적 경계로는 이건 자연으로 산맥 같은 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강이나 큰 산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꺼있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위도나 경도로 그냥 강제로 나눴죠. 그러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이쪽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국민 생활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영토는. 그래서 영토는 땅,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 영해, 바다, 해는 바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럼 기선이 뭐냐? 이렇게 있으면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요. 이게 직선 기선이라고 해요. 기선으로부터 여기서부터 12해리. 요만큼. 여기도 우리나라 영토라는 거죠. 영토. 영해. 영공은 영토와 영공의 수직상공.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여기 땅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으면 여기서 딱 끝이고 여기 섬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섬이면 여기서부터 12해리. 이게 12해리 같죠? 그러면 여기가 영공이죠. 영공. 영토와 영공의 상공, 하늘.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까 이제 영토 영해 했죠. 그리고 직선기선, 이렇게 땅이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섬이 있으면 섬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12해리까지는 영해인데, 영해. 직선기선에서 이게 12해리죠. 근데 그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여기서부터 200해리, 이만큼이죠. 200해리. 200해리까지는 바다가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 그러니까 200캐리를 했는데 거기서 요 영해를 배이한 요 나머지 여기 이거는 직선기선이라겠죠. 이제 직선기선, 직선으로 기준선을 그리는 거죠. 국경의 기준선. 거기에서 12해리까지는 됐고 200해리까지를 근 다음에 요 영해를 빼고 이 나머지 요만큼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타는 남을 배척하면서 나 혼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쓸 수 있는 경제수역. 연안국이 그 해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 그 인접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나 이걸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인공섬도 설치할 수 있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해양보호의 권한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캐리 적용 시 일본하고 중국하고 겹쳐요. 그래서 협정을 맺어서 겹치는 해역을 공동관리합니다. 그래서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 조치수역, 잠정, 그러니까 임시로 처리하는 수역, 한일의 중간인 수역,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한중 잠정 조치수역. 이름도 외워야 되겠네, 이거 두 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 다시. 겹치는 해역을 공동관리합니다. 협정을 맺어서, 이게 협정.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 조치수역. 자, 그쵸. 그럴 때, 자, 독도를 봅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512년에 우산구, 울릉도에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있고, 여기에 독도가 있는데, 동도, 서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됐는데, 과거부터 울릉도 주민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어요. 현재 우리나라 독도에 우리나라 주민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주민 살고 있고, 독도 경비원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여객선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롭게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어요. 1998년에.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지만 독도를 기준으로 한 11의 영해에 대해서는 그쵸? 근데 독도를 기준으로 독도 12해리 그럼 울릉도가 있죠? 그럼 독도가 떨어져 있죠? 여기 12해리는 여기 12해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 보면, 영해, 바다. 이제 육상, 땅의 자원이 고갈돼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도 그렇고, 바다 밑바닥,
있는 자원을 찾으려고 해요. 과학기술이 향상돼서 이제 깊은 바다에 대한 자원도 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양, 영해, 해양. 영해가 12해리. 그럼 땅이 있으면 이만큼 12해리 있으면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땅도 전부 다 개발할 수 있으니까 해양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권리, 주권에 관한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북한의 개방지역. 북한은 제한적으로 한정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개방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웠어요, 북한이.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자꾸 이제 개방정책,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나 뭐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도 그렇고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의 교역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북한도 할 수 없이 개방지역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자, 다음 부석. 다른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분출물 중에서 이제 4mm 이상 지름이 다공질. 이게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많이 뚫렸어요. 근데 이게 부석은 뜰 부자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벼워요. 물이 떠요, 공중에. 물에 떠요, 물에. 뜰 부자. 물에 뜨는. 왜? 막 여기 구멍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공기가 갇혀있으니까 공기 때문에 물에 떠요. 자, 조종산, 백두산이 우리나라 산줄기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조종은 뭐야? 조상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종산. 조종이다, 기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 조종산, 백두산. 자,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이점과 국토 통일의 필요성. 자, 우리나라 위치와 지리적 이점. 반도국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이게 바다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바다. 반도국.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하고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고 여기는 러시아고 여기는 아시아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요지, 요충지, 중요한 땅, 요지, 중요한 땅입니다. 해양 진출 및 바다로 진출하거나 국제 물건 유통의 중심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거나 뭐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도약하는데 유리하다. 통도하는데 땅에서 나온 거를 중국이나 러시아 거를 세 개의 배를 통해서 수출하는데도 유리하다. 근데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딱 나뉘었으니까 분단은 남한은 대륙 진출이 걸렸고 남한은 대륙 진출이 안 되고 북한은 바다 해양 진출이 힘들고 이렇게 한반도 과정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통일돼야 된다 이런 거겠죠. 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인적, 사람, 물적, 물건 사람과 물건을 교류해. 그러니까 서로 교차로 서로 주고받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로를 보고 나서 통일을 그로한 국토 공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땅을 이용하는 거 우리나라. 지리적 문제와 국제 협력.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많이 하는데 국제기구 있죠. 정부들이 모여 각 나라가 그러니까 국제지 그러니까. 구성 단위로 되어 특별한 사안을 협의해 공동으로. 그래서 UN 정부들이 다 모였어. 국제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것만 모였어. NGO. 인도주의적으로 차원에서 인간이니까 서로 구호, 돕노, 아픈 거 돕고 그냥 민간단체. 이 민간 공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민간. 이거는 정부, 이거는 공공, 이거는 개인이, 사인이, 그린피스 환경, 국경 없는 의사들 모임, 월드 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구하는 거, 뭐 이렇게. 기타 국제 협력 기구도 있습니다. 개발 원조, 가난한 나라 도와주는 국제 협력단 한국에서 다른 나라 도와주는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